컴업 2024 둘째 날 퓨처토크의 진행을 맡은 프로덕테크의 대표 박재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키노트 세션은 우주를 향한 도전, 미래를 향한 발사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세션은 국내 최초 민간 우주 발사체 발사를 성공시켜 국내 최초로 우주 항공 분야에서 IPO에 달성한 이노스페이스의 김수종 대표님을 키노트 연사로 모셨습니다. If you need interpretation, please pick up a receiver from the back of the audience sitting area. 큰 박수로 김수종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노스페이스 대표 김수종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 이노스페이스가 걸어온 도전의 길, 그리고 향후 저희가 이노스페이스가 민간 상업 발사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미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이노스페이스는 위성 발사체를 자체 개발 제작해서 이 발사체를 이용해서 위성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위성을 우주 궤도로 운송하는 발사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2017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7년 정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7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함으로써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동력을 확보하게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 먼저 짧은 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스페이스X가 지난 2008년에 3번의 실패 끝에 마지막 4번째 시도에서 팔콘 1이라는 발사체로 첫 번째 민간의 상업 발사 또 궤도 발사에 성공했던 그러한 영상입니다. 이 발사 이후 스페이스X는 100회 이상의 발사를 달성하고 최근에는 연 100회 이상의 발사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스타쉽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사체를 개발하고 많은 시험 비행에서 성과들을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는 우주산업,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을 개척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하는데 채 25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25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주산업 또 발사체와 같은 것을 개발할 때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낸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왼쪽과 오른쪽 똑같이 발사 타워가 만들어져 있고 로켓도 세워져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상당히 유사한 발사체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로켓은 1960년대 미국에서 달 탐사를 위해서 개발했던 세턴 5라는 로켓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최근에 발사에 성공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라는 발사체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정부 주도로 개발한 발사체이냐 아니면 민간이 주도로 개발한 발사체이냐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주체의 차이는 아주 큰 성과의 차이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령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 정부 주도로 개발할 때와 민간이 개발할 때 10배 이상의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고요. 개발 속도 또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어떤 하드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그 개발의 목표가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고요. 반면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상업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업성에 초점을 맞춘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개발 또는 발사체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결국 매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도전 방식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성과들을 효율적으로 창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 민간이 주도하는 이러한 우주 개발의 트렌드를 최근 뉴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개발하던 이러한 트렌드를 올드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런 스페이스 X와 같은 이런 기업이 주도하는 이러한 뉴 트렌드를 뉴 스페이스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 발사체, 위성 서비스, 지상 서비스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개발, 우주 산업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이노스페이스는 발사체 분야에서 이러한 사업적 시도를 2017년부터 수행을 해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코스닥에 상장을 했지만, 지난 7년여간의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요. 저희가 2017년에 이노스페이스를 설립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독자 개발한, 항공우주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누리호라는 발사체가 재작년에 첫 번째 궤도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설립을 했을 2017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 독자 발사체 성공 사례가 나오지 않았을 때였고, 국가 주도로 개발하는 누리호에 사용되는 1단 엔진을 이용한 시험 발사체의 비행 성공이 2018년이었습니다. 결국 2017년 저희가 회사를 설립했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주라는 분야가 가능성이 있고 많은 산업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인식되지 못했던 아주 척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과는 달리 스페이스 X를 필두로 해서 많은 민간 기업들이 우주 산업을 민간 주도로 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였고, 이 때문에 저희 역시 이러한 것이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017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이런 발사체를 이용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 끝에 현재는 저희가 210여 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규모로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브라질, 프랑스, UAE에 저희가 지사를 설립하고 현재 해외에서의 발사 서비스, 고객으로부터의 발사 서비스 수주 등의 활동들을 활발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해외 지사 설립, 해외 발사를 수행하는 이유는 결국 저희가 민간 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상업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해외 고객으로부터 수주를 통한 해외 발사 서비스가 필수가 되고요. 이 때문에 저희는 국내 위성의 발사뿐만 아니라 해외 위성 고객을 통한 상업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창업과 동시에 발사장 구축, 해외 지사 설립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현재 7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다수의 해외 발사장과 해외 지사를 설립하고 상업 발사를 위한 준비들을 차근차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7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작년 3월에 저희가 브라질에서 발사했던 한비 TLV라고 하는 시험 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였습니다. 이 한비 TLV는 궤도 발사를 위한 발사체가 아니라 통상 발사체가 다단 여러 개의 엔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발사체를 구성하는 엔진 중에 가장 아랫단에 위치한 1단 엔진을 이용한 고고도 비행 성능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발사 시험을 수행을 했었고요. 이때 발사체와 발사를 하기 위한 발사대를 모두 국내에서 제작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모두 브라질로 운송을 하고 현지에 설치하고 저희가 발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험 비행은 실제 상업 발사, 궤도 발사를 하기 이전에 많은 기업이 시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발사체의 기술을 비행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이런 신뢰도를 높인 이후에 최종적으로 상업 발사를 수행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2017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 투자 유치를 이루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고, 약 3년여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이러한 준궤도급의 비행시험 성공 실적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를 할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민간 기업이 민간 주도로 이런 사업화를 시도한다는 것을 창업 당시부터 오픈을 하게 됐을 때는 사실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물론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화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사업 비전과 사업 계획을 빠르게 오픈해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이러한 비전을 인정받고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발사체라는 것은 제품을 만들어서 일반 커스터머에게 판매하는 B2C 방식의 사업 분야가 아니라 기업 대 기업 또는 기업 대 정부 간 비즈니스 영역이기 때문에 발사체를 이용한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업 간의 협력, 정부 기관과의 협력, 국가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사업 분야입니다. 그런데 섣불리 이런 내실 있는 기술적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 비전만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서 투자를 받게 되면 투자 유치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지만 향후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정부, 연구기관, 대학 이런 것들과 협업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2017년에 이노스페이스를 설립한 이후 자체 연소 시험장을 갖추고 추력 톤 단위 이상의 엔진 개발을 할 때까지 약 3년여간 회사를 대외적으로 오픈하지 않고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을 운영하는 것이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스타트업에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빠르게 사업 목표와 사업 계획을 오픈하고 그런 가능성을 이용해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이런 투자를 바탕으로 더 빠른 스케일업을 이끌어내는 것이 스타트업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고 유리한 방식이지만 이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시도를 할 수가 없었고 그 때문에 초기에 이 3년간의 회사를 오픈하지 않고 운영하는 이 기간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가 활용했던 방법은 적극적인 정부 과제 수주 또 일반 기업과의 계약을 통한 부품 공급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초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했고요. 또 회사를 적극적으로 오픈하지 않는 가운데 콜드 컨택을 통해서 저희의 기술력을 높이 보는 이런 엑셀러레이터로부터의 자금 투자 유치 이러한 마중물 성격의 개발 자금 확보를 통해서 저희가 초기 성과들을 달성을 해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사를 오픈하지 않는 3년간 저희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내고 그 이후 회사를 오픈한 다음에는 빠른 속도로 큰 규모의 이런 시리즈 펀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상장할 때까지 약 6번에 걸쳐 약 7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아서 이러한 중개도급의 비행시험 성공의 성과를 달성을 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 7월에 상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 발사의 성과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또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상업 발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여전히 상장사로서 저희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페이스X는 대형 발사체 범위라고 한다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화 분야는 소형 발사체를 이용한 분야입니다. 이 소형 발사체는 상대적으로 작은 위성을 나를 수 있는 그 소형 위성에게 특화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사체인데 이러한 사업화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50여 개 이상의 기업이 모든 대륙, 모든 국가에서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런 발사체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기업들의 대부분은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편으로부터 오른편으로까지 순위로 이렇게 쭉 매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들의 성과를 보면 맨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별 개수로 표현한 것이 현재 개발 단계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별 4개는 지금 현재 위성을 싣고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을 뜻하고요. 별 3개는 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나타내게 됩니다. 별 2개는 작년에 저희가 발사에 성공했을 그러한 기술적 성과, 중궤도급의 비행시험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이고 그 외에 별 하나는 지금 현재 발사체에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의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현재 상업 발사를 제공할 수 있거나 또는 그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의 위성 고객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사용할 수 있는 발사체가 생각보다 없다는 겁니다. 대형 발사체는 스페이스X가 유일한 발사체이고, 소형 발사체에서도 실제 시장에서는 지금 음영으로 배제한 이러한 기업들 외에 남아있는 기업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중 간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미국의 부품을 사용한 위성이라든지 미국의 위성들은 타 발사체, 특히 중국의 발사체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대다수의 위성 고객들은 지금 여기 리스트에 남아있는 이 기업들의 발사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형 발사체에서는 스페이스X, 소형 발사체에서는 로켓랩 정도가 유일한 상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파이어플라이, 또 인도의 이스로 같은 곳들이 소형 위성 고객에게 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중계도급의 비행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많은 위성 고객들로부터 잠재적으로 위성 발사 서비스를 곧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자로 인정받는 이유는 결국 이러한 시장의 상황들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가 내년에 상업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기업들 다음 순서로서 위성 고객에게 실질적인 위성 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현재 시장에서 인식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위에서 저희가 위성 고객들과 다수의 계약 협상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저희는 위성 고객들과 다수의 위성 계약을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 위성 고객들로부터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긴 기간 동안 초기 협의부 단계부터 NDA, 제한 협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달성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지난 3월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후로 저희는 다수의 위성 고객들과 이런 계약 협상 과정을 거쳐서 현재 10여 건 이상의 해외 위성 고객과의 계약을 달성을 했고요. 이러한 해외 위성 고객이 저희를 선택한 이유는 앞서 보여드렸던 선택할 수 있는 발사체, 즉 발사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시장의 상황들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중궤도급의 비행시험 성공의 의미는 저희가 실제 상업 발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도를 인정하고 저희에게 아직 상업 발사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약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다수의 해외 위성 고객들과 발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50여 곳 이상의 고객들과 계약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약을 한 건수는 10여 건 이상이 되지만 지금 다수의 고객들은 내년에 있을 저희의 첫 상업 발사의 성과를 또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에 저희가 상업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이러한 다수의 위성 고객들과도 빠른 속도로 계약 완료까지 달성을 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상업 발사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유력한 기업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업 발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발사체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3가지 사이즈의 발사체를 현재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왼편에 보시는 한빛 나노 발사체 같은 경우는 위성 90kg을 싣고 고도 500km의 태양 동기 궤도 SSO 궤도로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발사체인데요. 이 발사체를 시작으로 해서 한빛 마이크로 발사체, 한빛 미니 발사체로 발사 능력을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빛 마이크로 발사체는 170kg의 위성을 나를 수 있는 발사체이고요. 한빛 미니 발사체는 1.3톤의 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발사체입니다. 한 예로 재작년에 성공했던 누리호 같은 경우가 위성 1.5톤을 나를 수 있는 발사체이고, 저희 미니는 그와 근접한 1.3톤의 위성을 나를 수 있는 발사체인데요. 이러한 형태로 빠르게 저희가 발사체를 한빛 나노로부터 미니까지 빠른 속도로 발사체 수송 능력을 늘릴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저희는 3가지 종류의 엔진을 개발하게 되면 이 엔진의 조합을 통해서 이러한 발사체를 빠르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빛 나노 같은 경우는 1단에는 하이브리드 엔진, 2단에는 메탄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한빛 마이크로의 최상단에 있는 킥스테이지 하나를 덧붙이게 되면 한빛 나노에서 마이크로로 그 발사체를 개량을 할 수가 있고요. 수송 능력도 90kg에서 170kg급으로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엔진의 클러스터링 또는 단의 구성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한빛 미니까지 발사체 수송 능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때 필요한 엔진은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개발 완료 단계에 있고, 저희 연소 시험장에서 엔진의 성능 평가 시험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발사체를 개발한 이후에 저희가 빠르게 상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는 우수한 위치에 있는 발사장입니다. 일례로 로켓랩 같은 경우 2018년에 상업 발사에 처음 성공을 했지만 최근까지도 매출이나 수익을 빠르게 확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로켓랩 같은 경우 뉴질랜드에 있는 발사장 하나만을 이용하다가 최근에 미국 버지니아에 발사장 하나를 더 확보함으로써 두 곳의 발사장을 이용하면서 연 10회 이상의 발사 횟수를 달성하고, 이 발사 횟수 달성을 통해서 빠르게 매출과 수익을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발사체의 상업화를 통해서, 첫 상업 발사를 통해서 기술력을 검증받고 나면 결국은 제작 능력 또는 발사 능력을 통해서 빠르게 발사 횟수를 늘려야만 매출과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미 브라질과 호주 발사장은 계약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UAE, 노르웨이, 또 장기적으로는 국내 발사장까지 확보를 해서 이런 다수의 발사장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발사 횟수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사업적 성과를 확장을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와 브라질 발사장을 통해서 발사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보자면 최소 연 12회에서 많게는 연 24회의 발사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발사장 캐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상업 발사에 성공한다면 빠른 속도로 이러한 발사 횟수 달성을 통해서 사업적 성과도 빠르게 확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목표 외에도 장기적으로 저희 역시 저희의 경쟁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금 각광받고 있는 메탄을 이용한 메탄 엔진의 시험 영상입니다. 이 메탄은 재사용을 하기에 용이한 이러한 그 고성능의 엔진인데, 이 엔진을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그 스페이스X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스타쉽 같은 경우가 이런 메탄 엔진을 이용을 해서 재사용까지 염두에 둔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역시 수직 이착륙을 통해서 재사용을 하기 위한 이런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현재까지는 발사체를 개발을 할 때 발사체를 일회용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일회용의 개념을 재사용 개념으로 바꾼 유일한 기업이 스페이스X이고, 현재 팔콘 9 같은 경우는 수십 배 이상의 재사용을 함으로써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역시 발사체에 이러한 재사용 기술을 적용을 해서 발사체 재사용화를 통해서 향후 사업적인 역량과 수익성과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017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지난 7년여간의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고, 향후에 민간 기업으로서 전 세계 상업 위성 발사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과 저희의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올해 상장을 했지만 이 상장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아직 상업 발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상업 발사 역시 매우 벅찬 계획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역시 첫 발사 때 실패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실패를 할 때 다시 시도하고 성공할 때까지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저희가 겪는 이 실패가 결과가 아니라 성공을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 끊임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주실 때 저희는 이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이러한 도전의 계획을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 3월에 한빛 TLV라는 시험 발사체를 발사할 때까지 저희가 개발을 해왔고 발사할 때까지의
여정을 엮은 영상을 보여주고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ree, two, one, zero. 저희 노스페이스의 도전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ree,